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력당 김준입니다. 말 타고 오지 왜? 저의 마력의 마력. 아, 그 매력이요? 네. 매력 마력. 네, 김중혁의 마력. 근데 그거랑 오늘 주제가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약간 중립법. 말장난이죠. 아, 중립법. 마력이자 마력인.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 지금 살짝 누설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바로 차에 관련된 거죠. 네. 카체이스의 모든 것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운전 잘하시잖아요. 제가 네. 작가님 차 타봤는데 네. 의외로 많이 타세요. 그렇죠. 네. 약간 와일드하게 보는 거 같아요. 급발진. 네. 그리고 급발진? 리콜해야 되나요? 네. 자, 이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카체이스의 모든 것이라고 거창하게 잡아봤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카체이스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슨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카체이스가 영화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시각적인 쾌락을 주어왔는가를 다양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쭉 모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네.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체이싱 장면을 왜 찍는 거예요? 왜 찍을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왜 찍을까?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더 위험해지고 더 커지고. 최근에 분노질주는 막 차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하고 낙하산을 태워서 왜 그럴까? 저 궁금했어요. 늘. 왜 그럴까? 영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초의 영화가 시작부터 스펙터클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스피드 혹은 충돌감 등등까지 가장 흥미로운 액션이 아닐까? 네. 가장 규모 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그런 카체이싱 장면을 보면 완전히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것만 따로 떼내서 정말 시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만 봐도 굉장한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르구나. 어떻게 보면 액션의 순수 쾌락에 가까운 그런 재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카체이스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주제를 일부러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데 네. 망할 수도 있지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망하지 않게. 네. 제가 운전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네네. 얘기 잘하거든요. 이거. 잘하시죠. 이거 잘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또 준비해 오셨을까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초유의 일본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드디어 최초로 갤럽과 함께 만드셨군요. 길 가던 시민 100명, 빠졌군요. 이거 제가 길 가던 시민 100명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가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관심법으로, 공의의 관심법으로 하신 그분의 표정을 보고 알아보아서 100명의 답변을 제가 통계를 내봤고요. 또 우리가 카체이싱 영화를 보면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저 뒷수습은 누가? 글쎄, 어질러 놓는 건 그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5번째 순위, 5위, 남의 차 뺏어타기. 이거 진짜 대책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죠. 네, 오토바이도 뺏어타고. 벼락 같은 영화에서도 오토바이 뺏어타죠. 그리고 제이슨 본 특기고 워낙 많이 뺏어타고. 택시도 뺏어타고. 그렇죠. 악당들은 특히 많이 뺏어타죠. 타등, 도로 아닌 곳으로 달리기. 이거는 사막을 달린다든지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린다든지 길이 아닌 곳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위험합니다. 않습니다. 노견 주행 위법이에요. 그렇죠. 네. 2위는 운전 중에 총쏘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분입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한 가지만 하지. 그리고 심지어 세워져 있던 차에다가 총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구청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3등과 1등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최초로 가림막까지 활용한 예능 좀 보시나 봐요. 피디님께서 급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3위. 지워지면 어떡하지? 공사장 과일가게 계단 난이. 아니. 이분들이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과일 가게 같은 데 가면 일단 과일들이 항상 넘어지는 게 좋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여기 쓰지 않았지만 유모차 위협도 굉장히 중요한 카체이싱의 어떤 테마입니다. 프렌치 커넥션. 그렇죠. 그 수많은 패러디가 생기고 있죠.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엄마가 놀래는 그 장면. 공사장 가면 꼭
포크레인 같은 그런 게 넘어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퀀텀 오브 솔러스. 네, 그렇죠. 대망의 1위. 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 뭘까? 역주행. 네.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렇죠. 역에서 주행하면 좀 위험해요. 네. 네, 네. 역은 기차가 다니라고 있는 곳이지 차가 다니라고 있는 곳이 좀 아니잖아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하시면 안 네네. 되고 네.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매트릭스 릴로디드, 그러네요. 거기 그 오토바이 역주행을 역주행이고, 하죠. 그리고 뭐 수많은 영화들에서 너무 많죠. 역주행이 대표적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운전 습관이기 때문에 행여나 카체이서를 노리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측면에서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그렇죠. 네. 제가 오늘 구청에서 나온 네. 사람으로서 네. 1위는 역주행 꼭 역주행.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스티커 발부하면 한 40만 원쯤 나오지 않을까요?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나요? 네. 자, 카세이싱 그 역사에서 워낙 유명한 두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영화부터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영화들은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제일 유명한 두 작품, 하나는 프렌치 커넥션, 또 하나는 블리트 네. 두 작품인데 두 영화는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나와서 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흥행 히트작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카체이스 장면들의 어떤 그 전범이 되다시피 할 만한 수많은 디테일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실적인 카체이싱 영화다. 네. 프렌치 커넥션은 제가 전에 봤고 이번에 블리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봤는데 네네. 오,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블리트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카체이싱 장면으로도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프렌치 커넥션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렌치 커넥션을 만든 사람이 이제 윌리엄 프리드킨인데 이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엑소시스트를 만들어서 당대는 엄청난 흥행 감독이 되었던 젊은 감독이었었고요. 근데 윌리엄 프리드킨이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잘 찍는 그런 액션 연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군중 속의 주인공을 섞어놓고 그걸 멀리서 망원 렌즈를 통해서 도둑 촬영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된 군중들은 사실은 본인이 영화 속에 나오는 것도 잘 모르는 방식으로 프렌치 커넥션의 그 유명한 카체이싱 장면도 도둑 촬영하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보시면 위험천만하게 느껴질 텐데 이 프렌치 커넥션 이후에 뉴욕 당국에서 카체이싱 장면을 뉴욕에서 찍는 걸 거의 불허했다고 해요. 정책을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일단 여기 주인공이 진 해크먼인데 이런 그 영화에서 어떤 나오는 하나의 어떤 캐릭터의 전형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번거지 모자를 쓰기도 하고 막 저돌적이고 육감을 믿고 밀어붙이는 형사 하면 떠오르는 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우형사. 네, 박종훈 그러네요. 씨. 비슷하네요. 근데 그 네. 패션 같은 것도 약간 심지어는 비슷하게 보이는 외모도 다혈질.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뭐 이 고가도로 밑에서 카체이스 장면은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카체이스 영화하고 굉장히 이제 장면하고 다른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카체이스는 일단 평행 편집을 통해서 같이 질주하는 걸 교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같은 도로에서 나란히 질주하거나 그런데 이 영화의 그 액션 디자인은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전철을 타고 도망가는 마약 조직의 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그 전철을 앞질러 가서 미리 체포하려고 하는 뽀빠이라고 부르는 진 해크먼이 타는 자동차가 있죠. 이 두 개가 이렇게 교대로 가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담아내는 프레임도 있었죠. 그 전철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승객들 사이에서 일부러 막 총을 쏴서 경찰을 죽이기도 하고 기관사를 위협해서 무정차 통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벌어지는 액션이 있는데 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 고가도로 밑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가 막 질주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저러다 부딪히면 어떡할까라는 그 아슬아슬한 질감 그런 것이 정말 최고죠. 네. 1인칭으로 맞습니다. 그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시점 쇼트로 직접 옆에 타거나 바로 뒤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실감을 부여하는
촬영이 놀랍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떻게 찍었냐면 당연히 진 해커먼이 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드라이버가 있었겠죠. 네. 최고의 스턴트맨이 물론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모는 걸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아주 뛰어난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드라이버가 몰 때 운전석 바로 옆에다가 차량을 정착시켜 놓고 드라이버의 시점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그 뉴욕의 고가도로 밑을 아주 위험하게, 심지어는 아주 가장 빨리 돌 때 150km까지 밟았대요. 그래서 쫙 달리는 것을 한 번으로 쫙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 과정에서 길이를 조절해 가면서 이것을 연결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1인칭 시점 쇼트에서 운전자 시각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은 그렇게 칠 것 같은데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을 칠 뻔한 그 스릴인데 이 장면은 심지어 약간 알면 재미가 없는데 세워놓고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진 해크먼을 아주 단순하게 줌인으로 급격하게 당겼습니다. 그리고 반대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성을 역시 세워놓은 상태에서 줌인을 사용해서 한 다음에 아주 빠르게 두 장면을 연결을 해버리니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가벼운 카메라 트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 카체이싱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네. 물어보면 네. 운전자의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배우가 중요하군요.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긴박해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퀀텀 오브 솔라스의 경우에 다니엘 크레그는 정말 무표정하게 정말 간략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블리트의 스티브 맥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긴박해 보이지 않지만 시크하게. 네, 그런 얼굴의 표정과 차량의 리듬 같은 게 맞아야지만 더 긴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액션도 결국은 당연히 감정 연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액션에서 중간중간 주연 배우를 보여주는 이유는 관객에게 트릭을 감추기 그렇죠.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극중에서 운전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정 전달을 위한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프렌치 커넥션에서 가만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면 쇼트의 길이가 뒤로 갈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많은 액션 쇼트 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일부러 스피디한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쇼트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의 진행이 훨씬 더 빠른 것처럼 그런 어떤 액션 디자인을 잘 짜게 되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역시 또 이 카체이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머지 한 작품이 볼리트입니다. 차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네. 거리들을 조합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구름을 넘을 때 쿵쿵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쿨럭쿨럭. 약간 차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차들의 추격 장면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라서 가능한 그런 부분일 거고요. 영화에서 이제 액션 디자인할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공간의 특성을 가장 잘 끌어들여야 되는데 볼리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카체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 이 영화에서 카체이스 그 유명한 장면은 거의 10분이 넘게 진행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복잡한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한적한 산길에서 이제 끝나게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카체이스에서 코너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든지 반대로 내려가다가 급격하게 좌턴을 한다고 하거나 우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급격한 차량의 움직임을 바꾸는 데서 박진감을 주죠. 근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언덕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 굉장히 흥미로운 액션 디자인입니다. 더럽도 보시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카체이스가 벌어지는데 상당 부분을 볼리트를 참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영화는 뭐 액션 그 카체이스의 거의 전형과 같은 이런 것을 참고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볼리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프렌치 커넥션도 그런 거지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그 앞유리창을 통해서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스피드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하도 쿨럭거리고 아래 위로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다가 보이고 어떤 때는 하늘이 그렇죠. 보이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을 앞유리창을 통해서 변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찍었던 스턴트맨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가장 어려웠던 게 이 100km로 질주하는 과정에서 일반 도로잖아요. 넘은 상태에서 점프가 된 상태에서 내려가자마자 좌탄을 할 때. 그런 장면이 이 영화 속에 어렵죠. 있습니다. 좌탄, 우탄을 할 때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덕 올라갔다가 앞에 시야가 안 보이는 그때 상태이기 브레이크 때문에. 밟아줘야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위험한 영화예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따 총도 쏴 뒤에 가면. 네네네. 최근에 공무원 시험 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을 받거나.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영화 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스티브 맥퀸이 당대의 최고의 터프가이고 쿨가이였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맥퀸은 실제로 카레이서였습니다. 네. 취미로 하는. 그리고 또 오토바이도 굉장히 잘 타서 이 영화 이전에 대탈주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거기선 스티브 맥퀸이 오토바이 타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식이 스티브 맥퀸이 직접 나오니까 더군다나 카레이서 취미를 갖고 있고 카레이싱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접 다 운전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 카레이싱을 스턴트했던 사람이 폭로했습니다. 스티브 맥퀸이 그 사람 증언에 따르면 스티브 맥퀸이 옹께서 돌아가셔서 반박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스턴트맨으로 참여를 했는데 영화에 나온 것에서 스티브 맥퀸이 직접 운전한 분량은 10%가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생각보다 당연히 스티브 맥퀸은 덜 운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티브 맥퀸이 갖고 있는 당대의 어떤 그런 스피드광의 이미지를 네. 영화 속에 그대로 끌어넣어서 그렇죠. 활약을 어지간한 속도에 놀라지 않아요. 네. 굉장히 무표정하게 한 200km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무표정하게 이렇게 운전만 하고 계시는. 그렇죠. 쿨가이는 절대 돌아보거나 절대 그렇죠. 찡그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 영화는 당시 또 이제 블리트가 그렇게까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60년대가 미국 그 자동차 판매 역사에서 스포츠카의 인기가 확 퍼진 시기라고 해요. 네. 그 당시에 나왔던 포드 머스틴. 이게 이제 스티브 맥퀸이 모는 차고 네. 악당이 모는 차가 이제 다지 차저인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스포츠카로서 이렇게 질주하는 그 질주감 같은 것이 영화 속에서 표현이 돼서 그렇죠. 당대에 또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게 하죠. 68년도 영화인데 68년식의 유명한 차종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차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풍경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차종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화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저 역시. 네, 이 자동차 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차종, 연식 이런 거에 정말 빠삭한데, 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겠죠.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영화는 60 Seconds 아닐까요? 네. 곧 나옵니다. 네. 네, 네. 네. 자, 이제 뭐, 그 연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유명한 카체이스 장면들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다양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카체이스 하면 가장 유명한 시리즈 두 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관객들한테 가장 유명한 카체이스가 나오는 시리즈가 뭐냐 하면 무조건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겠죠. 네. 벌써 7편이 나왔고,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매드맥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매드맥스 시리즈는 80년대에 카체이스 하면 거의 끝판왕과 같은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고요. 1편, 2편, 3편이 전부 다 카체이스로 유명했던 그런 시리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서 작년에 나왔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까지, 분노의 도로는 뭐 사실상 카체이스가 네.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영화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네. 재밌는 게, 이 매드맥스는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 탈 것들을,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그걸로 그렇습니다. 카체이싱을 했다는 대조한 게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미래가 배경이니까 가능했겠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매드맥스 1, 2, 3편을 못 보고 그런 상태에서 워낙 옛날 영화니까, 최근 영화에 이제 분노의 도로에 이제 굉장히 열광하지 않습니까? 분노의 도로가 탁월한데 상당 부분은 재활용입니다. 그렇죠. 영화 속의 아이디어가.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매드맥스 1, 2, 3탄 중에서 카체이스로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건 매드맥스 2입니다.
매드맥스 2의 작년에 나왔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상당 모티브들이 이미 담겨 있어요. 카체이스를 예를 들자면 차량을 질주하는데 사람을 앞에 매달고 질주를 하죠. 근데 그게 매드맥스 2에 이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의 그 앞에 그 엠블럼을 해골 엠블럼을 붙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매드맥스 2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악당들이 차를 몰면서 이렇게 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역시 매드맥스 2에서 표현이 돼서 그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훨씬 더 멋진 방식으로 재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액션도 비슷한 게 많은 게 차 유조선에 매달려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붙잡고 잡아주고 그런 장면들도 비슷하고요. 네, 보면 이제 거대한 유조차를 트럭을 몰죠. 그거보다 작게 각양각색으로 개조한 차량들이 이제 모여서 마치 거대한 초식 동물을 잡고 사나운 맹수 육식 동물들이 몰려가서 사냥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죠. 전 그 장면 보는데 서부 영화 같아요. 마차 하나가 달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양쪽에서 말들이 인디언. 인디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수많은 공격을 하지만 버텨내는. 그리고 매드맥스 카체이스가 왜 그렇게까지 유명을 한가 하면 80년대에 나왔던 영화들이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컸어요. 굉장히 컸고 CG도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옛날 카체이스 영화들을 보면 로우 앵글로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크니까. 근데 그 큰 카메라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굉장히 로우 앵글로 촬영을 했다는 거죠. 차에 붙이기도 하고 옆에서 찍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막 달리는데 그것을 지면 바로에 옆에 붙어서 돌아가는 바퀴를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의 원형과도 같은 영화가 바로 매드맥스 시리즈예요. 다시 봤는데 그때 찍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 싶은 장면이 여러 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저게 가능한가? CG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드맥스 시리즈를 만들었던 조지 밀러가 외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다치면 자기가 직접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런 후문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특히 매드맥스 1을 찍을 때 그렇게 했었죠. 돈이 준비된 감독이구나. 그렇죠. 외과 의사 출신의 감독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특이한 이력을 가졌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엔 분노의 질주입니다. 분노의 질주는 뭐 가능한 모든 카 액션을 이 시리즈가 다 해버렸으니까 정말 분노의 질주의 카 액션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저는 1편 2001년에 나왔던 오리지널 롭 코엔 영화에서의 그 거리에서의 그 스피드 대결하는 화려하고 쾌감이 있는 건 당연히 그 뒤에 훨씬 더 커다랗고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이 영화는 거기서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1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카체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경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나란히 2대나 4대의 차량이 있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구경하는 가운데 그 밤에 그 도로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거친 느낌.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을 CG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넣어서 급격하게 급사속을 할 때 엔진이 돌아가는 모습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뭐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 감각을 통해서 표현되어서 왜 많은 그 수많은 그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게 되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자극적인 카 액션이죠. 작년에 7편이 나왔었죠. 거의 전설적으로 이제 끝을 맺었는데 물론 더 나오겠지만 한 세대를 마감한 것 같아요. 중요한 한 사람이 이제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1편을 다시 보니까 약간 짠한 느낌이 짠한 있어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제 그때 보게 되니까 그렇죠. 폴 워커와 빈 디젤을 같이 보는데 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When I see you again. 자, 이제는 이제 시리즈 2편을 말씀드렸으니까 카체이스 영화 중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번뜩이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안 잡. 이탈리안 잡 여기 있죠 지금? 미니를 위한 미니에 의한 그렇습니다. 미니의 영화죠. 일반적으로 카체이스 할 때 그 차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뭐 멋진지, 럭셔리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차가 워낙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작은 차잖아요, 미니 쿠퍼가. 저걸 이용을 해서 저 차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공간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Come on, Steve. 또 예를 들면 지하철역. 저런 공간에서 카체이스가 벌어지다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시작될 때도 이게 미니쿠퍼 세대가 나란히 지하철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차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 들어가서 이제 심지어는 플랫폼 같은 데를 막 달리게 되고 전철이 들어오는데 나란히 플랫폼을 달린다든지 이런 장면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선로로 내려가서 추격전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선로도 선로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이탈리안 잡에서의 그 재밌는 카체이스는 하수도 안에서의 카체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하수도 아니니까 차가 완전히 차량이 접지력이 낮아질 거고 밑에는 또 물까지 흐르니까 차량이 마치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를 타는 것 같이 맨 마지막에는 거기서 결국은 점프해서 물 위로 착지하면서 그 액션 장면이 그렇죠. 전개이 되게 되는데 큰 차였으면 아마 차체가 다 일단 들어가요. 닿았을 것 같은데 네. 미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되게 자유로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수관, 뭐 지하철 선로 이런 데서 보여줘서 사실 이탈리안 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60년대에 나왔던 오리지널도 역시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네. 저는 이제 2003년도에 나온 작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다시 보면 영화로서는 이런 그 범죄 영화로서는 네. 사실은 하이스트 영화로서는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은데 적어도 카체이스에 관한 한 다시 보는데 죄송해요. 재밌었어요? 샤를리즈 테론이 저렇게 예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동차를 보라고 했더니 네, 자동차에 탄 여성을 보셨군요. 차와 함께 사람을 같이 봐야죠. 사람이 먼저다. 별빛이 내린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또 카체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참 독특하다는 건 드라이브 있었죠. 네. 드라이브의 명장면이 너무 많죠.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오프닝인 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프닝은 진짜 명장면이죠. 오프닝의 그 강도, 도명을 태우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는 장면에서 언제 서고 언제 시동을 끄고 언제 불을 끌 줄 아는 그런 굉장한 리드미컬한 그렇죠. 추격전인 것 같아요. 그 리듬의 변주가 정말 뛰어난 거고 영화가 제목이 드라이브고 경찰을 피해서 쉽게 얘기하면 범인들을 딜리버리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쯤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일 것 같은데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죠. 체인지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심지어는 경찰이 교신하는 내용을 다 중간에 듣고 헬기가 뜨면은 고가도로 밑에 숨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숨죽인들이 있고 보통 때는 평범하게 그냥 달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면 급가속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듬이 그 변화되는 순간순간 정에서 동, 동에서 정으로 가는 그 모습이 정말 뛰어나게 연출이 되어 있죠. 또 인상적인 아이디어가 투영된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카체이스 장면 블루스 브라더스입니다. 코미디 영화죠? 네, 코미디 영화니까 심각할 건 아닌 건데 영화 속에서 보면 심지어는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두 사람이 타고 가다가 경찰이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세운 상태에서 경찰을 두고 도주하기 시작. 경찰이 쫓아오는데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쇼핑센터로 도망을 가게 되죠. 쇼핑센터에서 진짜 그야말로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카체이스가 벌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웃기죠? 저는 그 장면이 왜 웃긴가 생각을 해봤는데 카메라의 위치 때문인 것 같아요. 카메라의 위치가 엠블럼 있는 그 본네트 앞쪽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고스란히 보이잖아요. 네네. 되게 황당해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표정이 그것 자체가 있고 코미디 연기죠. 그 뒤에 이제 차들이 쫓아오는 게 보이는데 그 시각적인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가장 잘 이용한 카체이스가 아닌가 싶고 미끄럽기도 하고 급격하게 오기도 하니까 차량들이 뺑뺑뺑뺑 돌죠. 특히 경찰차가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해주는 카체이스도 재밌던데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정말 여기 어울리겠지만 경찰차가 산을 이루었다. 그리고 애초에 설정 자체가 카체이스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영화가 있죠. 60 Seconds. 네, 이 영화는 그러라고 만든 영화죠. 그렇죠. 제목 자체가 Gone in 60 Seconds인데 60초 안에 차를 훔쳐서 도망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차를 도둑질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카체이스는 뭔가 하면 후진 카체이스. 후졌다가 아니고 후진해서 달리는데 상대방은 전진으로 쫓아오는데 후진으로 전속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희대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대로로 빠져나오게 되고
대로에서 역주행을 하는데 역주행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게 역주행이 아니군요. 역주행의 역이니까 다시 순주행이야. 네. 그래서 뒤로 갈 뿐. 네, 후진 상태로 쭉 가게 되는데 이 영화가 또 재치 있는 것은 후진하다가 너무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옆에 있던 차에 타고 있는 꼬마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마주보고 씩 웃어주니까 같이 웃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코미카ル까지 변주를 하는데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영화는 굉장히 후진입니다. 근데 카체이스 후진은 진짜 이 영화는 한마디로 후진 영화군요.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중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카체이스만큼은 근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열광할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50대의 차를 훔쳐야 되는 그런 미션을 받은 건데 네. 수많은 명차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일 좋은 차를 마지막에 훔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 차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뭐 네. 눈이 호사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화려한 카체이스 장면으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카체이스 장면은 더러게 나옵니다. 네. 마이클 베이 사실 좀 이제는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네, 근데 이제는 하던 거 계속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네. 마이클 베이는 물량 공세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물량 공세를 보여주는데 마이클 베이의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러군 재밌는 액션 영화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데 카체이스에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폭발 장면, 전복 장면, 뭐 총 쏘는 장면, 뭐 등등등까지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그 수많은 것들을 연주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블리트에서의 그런 공간적인 특성, 도시의 특성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전복된 트렌이 언덕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저한테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가 데스프로프입니다. 이게 인상적이죠. 네. 보통 카체이싱은 남자들이 보통 많이 하고 네. 그러는데 역대 가장 리드미컬하고 압도적이고 액션이 강한 여자들이 송수통한 것 같은 멋있어요. 영화였고요. 네. 그 차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액션이 저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서 영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네. 나오죠. 아, 타란티노가 역시 이래서 타란티노지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얘기한 것 최근 영화 중에서는 제이슨 본 올해 네. 나왔던 네. 네, 시리즈 4탄에 해당하는 제이슨 본에서 이미 1, 2, 3편이 카체이스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펼쳐지는 카체이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디테일이나 규모 같은 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나오면서 부서지는 차가 거의 100대가 넘는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이슨 본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차로. 액션을 안 내니까 차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힘든 사람 차 태워서 액션 네.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여러 가지로 놀라운데 일단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찍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서 그 찍은 그 도로가 이제 스트립인데 스트립 자체가 24시간 붐비는 도로거든요.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거기서 그걸 찍었다는 게 일단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그 맷 데이먼의 차가 훨씬 더 큰 다치 차량인 그 뱅상 카셀에 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물소 위에 사자가 올라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사냥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후진으로 이제 호텔 로비 거의 정문까지 차를 밀어붙여서 빠져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차량을 막 충돌해서 그 충격으로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밌는 장면들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아마 액션이었을 것 같은데 제이슨 본 이후에 또 어떤 카 액션이 나올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 네. 007 시리즈는 카체이스가 거의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체이스가 차 자랑하려고 그렇죠. 차 협찬 받은 거 PPL 자랑하려고 늘 그렇습니다. 나오죠. 근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네. 퀀텀 오브 솔러스는 아예 카체이스로 시작하는 영화였었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이탈리아 시에나의 해안도로들은 다 달리게 되고 터널 속에서 펼쳐지다가 공사장까지 넘어와서 네. 그런 또 화려한 액션들을 네. 보여주죠.
마지막에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이제 액션을 벌이고 나오는데 네. 저는 그 다음에 리듬이 좋았어요. 트렁크를 딱 열죠. 그 안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매트릭스 리로디드, 매트릭스 2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최근에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도로를 2.5km를 새로 건설을 한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뭐 역주행부터 시작해서 물론 CG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2대의 트레일러가 서로 부딪혀서 그 추격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찌그러지는 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꼴불견 카 레이싱 5위 중에 1위가 역주행이었잖아요. 네. 매트릭스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도 의의가 있네요. 역주행의 교본 같은. 카운트다운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의 뭐 한 10대 편? 한 20편 가까이 네. 저희가 막 주워 섬긴 것 같은데 이 영화들이 실제로 카체이스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굉장히 멋진 영화들이기도 하죠. 네. 한번 이렇게 그 장면이 언제 나오나 이런 기분으로 하나씩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계속 카체이싱 장면을 봤거든요. 네. 오늘 오는데 운전하고 굉장히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앞차를 따돌리고 싶고 네네. 왠지 갓길로 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시더라도 영화는 영화니까 네네. 절대 따라하지 말자. 오늘 자막에 이게 한번 경고가 쫙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네, 영화는 영화일 뿐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네. 네, 최고의 카체이스 장면 네. 하나만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화고 새롭게 알게 된 그리고 전설로 들었던 영화를 직접 봤습니다. 나랑 쫑이 났구나. 네. 블리트예요? 네, 블리트인데 어떻게? 뭐 거의 그만큼 추천드릴 수 네. 있죠. 블리트를 처음 봤는데 네. 일단 그 액션 시퀀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 디자인 감각 그리고 그 춤을 추는 것 같은 차들의 움직임 네. 너무 좋았고 그러다가 직선도로를 뻗어 나갈 때 움직임 그런 게 너무 좋았고요. 못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년대, 60년대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열광을 했구나. 이런 어떤 고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요즘 카체이스 영화가 훨씬 더 화려하게는 찍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실적인 액션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경우도 참 드물겠다 싶어서 저도 블리트의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체이스의 모든 것, 자동차 추격 전에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원어크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앉아서 진짜 멀미날 지경이에요. 네. 자, 이 영화들은 B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